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어제 영국 미러지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 인권운동가인 볼라드미르 오세키는 변화의 바람이라는 가명을 쓰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라 그러죠. 옛날에는 KGB라고 했던 바로 그 FSB 내부 고발자로부터 크레물린 내부 상황이 적힌 문건을 제보받았다는데, 유출된 이 FSB 문건에는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지 3일 만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이후 푸틴의 스파이들과 군대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및 행정부를 신속하게 퇴위시킨다. 물론 젤렌스키는 제거하고, 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을 위해 침공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두 팔을 벌려서 러시아 군인들을 환영할 것이라는 푸틴의 언급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보도한 영국의 더 선지는 당초 해당 문건의 이메일을 작성한 사람이 FSB 직원 한 명일 거라고 예측했지만 현재로는 여러 사람이 작성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면서, 유출된 문건에서 3일 만에 키이우 점령이 실패한 이후에 대한 차기 계획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3일 안에 들어가면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러시아 침략군을 환영할 것이고, 3일 안에 실패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다.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전쟁을 계획했는지 정말 한심한 상황인데, 어쨌든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전에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을 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는 러시아의 일방적인 공세 그리고 일방적인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이것이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초기부터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탱크와 전투기 등은 제 아무리 첨단 기능을 갖췄다 해도 재래식 무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골리앗을 맞은 다윗의 돌팔매가 되었는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죠. 여기에서 다윗의 어떤 돌멩이가 러시아의 뒤통수를 때렸는가?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첫째는 뭐니 해도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굉장히 용감합니다. 말하자면은 애국심이 가슴에 넘쳐서 싸우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침략자들을 물리쳐야 우리가 산다 하는 그 각오로 90% 이상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전쟁이 완벽하게 수행되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파워 지수 기준으로 할 때 국방력 세계 2위였던 러시아가 세계 25위였던 우크라이나에게 작살이 나는 이런 상황은 결국은 그 숫자는 수치에 불과했다. 뭐가 그러면 이런 기적 같은 상황을 만들어냈냐? 제일 먼저는 제벌린의 역할을 뺄 수가 없죠. 그리고 또한 우크라이나가 튀르키예에서 수입한 26억 원짜리 바이락타르 드론, 러시아 전차에 미사일을 꽂아 넣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전쟁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1차 제벌린도 있고 바이락타르도 있는데, 드론이 전장에 참여해서 기가 막힌 실적을 냅니다. 드론의 효과를 절감한 미국은 수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스위치블레이드 드론을 또 우크라이나에 지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야 잡죠.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거기 전장터는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다란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바이락타르나 스위치블레이드가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보여야 합니다. 전선이 보여야 하는 거죠. 드론이 개전 초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다면 이후 본격적인 첨단 기술이 우크라이나에 대거 출격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통해서 끊겼던 인터넷을 우크라이나 군이 다시 쓰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황이 급속도로 변하죠. 러시아가 개전 초기에 제일 먼저 박살낸 게 이 중계탑부터 박살냈거든요. 그런데 그게 피로가 없어진 겁니다. 위성에서 직접 받으니까. 여기에서 인터넷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정보 싸움에서 러시아에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IT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공격 목표가 어디인지 예측해가지고 즉각 해당 지역민들에게 알렸고, 탈출 경로와 보금자리 정보 등을 제공했습니다. 시가전을 대비한 행동 요령과 사제 수류탄 제조 방법 등
각국 전문가들이 만든 영상도 우크라이나 군과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IT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공격 목표가 어딘지 정확하게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스페이스X의 도움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쟁의 참상을 실시간으로 SNS에 알리면서 국제적 여론은 러시아의 등을 돌립니다. 이제 러시아 편에 선 것은 거의 다 사라지고 중국도 살짝 발을 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여론이란 것은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역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를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스티븐 펠드스타인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재단 연구원은 이번 전쟁은 IT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어디든지 눈과 귀가 참 많기 때문에 어떤 군대도 숨어서 나쁜 짓 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제가 던져왔던 질문, 그러면 보여야 싸울 거 아니냐, 어디서 어떻게 보여주냐, 적이 어디 있다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여러분, 제 뒤에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담이라는 것을 주목하면서 영상을 보시면서 제 해설을 들어주십시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99일째 되던 지난해 6월 2일 미국의 한 사업가가 전쟁이 한창인 우크라이나 땅을 찾습니다. 민간기업 최고 경영자 신분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찾은 건 이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포화를 뚫고 방문한 주인공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즉 AI 기업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 CEO였습니다. 회사명이 팔란티어인데 이 팔란티어는 소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한 마법의 구슬에서 따왔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요술 무기를 현대에 구현하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반격에 고심하고 있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카프 CEO가 제안한 것은 최신 AI 시스템 고담이었습니다. 영화 배트맨의 배경인 범죄도시 고담에서 이름을 빌린 이 시스템은 원래 미국에서 테러나 마약 거래 등 범죄를 감시하는 데 쓰였던 겁니다. 이것이 적의 위치 등을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됐습니다. 실제로 미군은 고담을 이용해서 9.11 테러의 배후로 지목되었던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과 관련한 빅데이터를 정밀 분석했고 2011년 마침내 사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이 같은 고담으로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인공위성 데이터 등을 분석해서 러시아에 대한 포격 정밀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미국에서 하이마스까지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포격 정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이마스의 성능이 위력을 발휘합니다. 카프 CEO는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현지에서 지사까지 세우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팔란티어는 사명 그대로 우크라이나의 마법 구슬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코노미스트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의 돌팔매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팔란티어 AI 시스템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카프 CEO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 공격의 대부분을 팔란티어 AI 시스템이 책임을 지고 있다. 원래 팔란티어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설립된 애국주의 기업입니다. 미국 국방부와 CIA, FBI 등 정부기관과 주로 일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기업이라는 수식어가 한때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AI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다가 최근 AI 챗봇인 챗 GPT까지 급부상하면서 팔란티어의 실적은 크게 호전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팔란티어 홍보하는 거 아니니까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여기서 거치겠습니다. 어쨌든 팔란티어는 상용 위성이나 정찰 드론 등으로 수집한 위성 이미지에 적군 위치 정보를 포함한 뒤에 AI 기술을 적용해서 데이터 가시성을 높이는 소프트웨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팔란티어 회사를 들어가가 홈페이지를 자세히 보면은 전장에서의 목적은 고담, 특히 이 목적은 전장에서의 안개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뒤에 해설에서도 나옵니다. 안개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쟁터를
안개가 없는 깨끗한 상태로 보여줘서 실시간 위치, 정보 모든 것을 다 알려준다. 안개가 없어지도록 만든다. 러시아군은 안개가 잔뜩 끼어 있는데 그게 목적입니다. 카프 최고 경영자는 최근 네덜란드에서 열린 군사 영역에서의 AI 문제를 다루는 장관급 국제회의에서 올바른 기술을 식별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장에서 AI 기술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되느냐, 이것도 참 고민이긴 합니다. 인류가 나중에는 전장에 로봇가 투입되고 그 AI 로봇한테 정보를 위성으로 또 제공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전쟁은 기계가 인간을 살상하는 그런 전장이 될 위험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이 팔란티의 역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의 즉 다윗의 돌팔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이미 1년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의 전장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이렇게 나서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를 도와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겨우 북한, 이란, 중국은 아직 표신하게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중국은 EU와 나토, 특히 EU의 시장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러시아 표신하게 못 도와줍니다. 전 세계가 똘똘 뭉쳐서 돕고 있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슬라바 우크라이니.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